근데 왜 김민석 후보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에 다닐 겁니까? 말없이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이재명 후보를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저 한준호에게 대선 승리를 통해 수행실장의 임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위원이 되신 이 후보들, 이제는 최고위원이 됐죠? 이 후보들이 그동안 어떤 얘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등부터 볼까요? 1등 김민석, 1위 김민석 후보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아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발언 하나로 이게 지원 사유가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1위였던 정봉주 후보를 밀어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 발언. 그다음에 2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현희 후보. 방금 전에 영상 봐셨죠?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발칵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는. 자, 3위 한준호 후보. 방금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4위 김병주 후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런 얘기하면서 발칵했죠. 굉장한 강성 발언이었는데 이게 환호를 받은 건가요? 5위 이현주 후보. 총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사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송영희 변호사. 당선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총결산해 보면 정당에서 있어야 될 가치, 정책, 노선의 경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는 어떤 친명 경쟁은요. 물론 정봉주 후보처럼 아예 궤도를 이탈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충성 경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파생된 종목이 이제 막말, 극언, 허위선동 이런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병주 후보가 뭘로 당선권에 들었습니까? 7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망언을 해서 본인은 대정부 질문 다 파행시켜놓고 저렇게 당선권에 들지 않았습니까? 자,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을 할 때 김병주 후보가 3등이었어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는 당선권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6등이었습니다. 6등이었습니다. 그런 조바심으로 인해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청문회 의제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살인자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김병주 후보가 그렇게 막말하니까 전현희 후보는 극언을 하고 그러면 5등을 하는 이현주 후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친일 괴뢰 정부라고 올렸어요. 친일 딱지를 붙이는 것도 대단히 무리한데 거기다 대고 괴뢰 정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마지막에 5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 결산해 보면은 막말이 막말을 부르고 극언이 극언을 부르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으니까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니까 그런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최고위원 당선되신 분들 모습을 좀 한 영상과 그림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똘똘 뭉쳐있는 야당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저희가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도 싫어하고요. 당연히 이 미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여당과 대통령에 맞서서 계속해서 대안으로 내는 어떤 국면을 끌고 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과 전략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시절에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겨나고 위기까지 이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질렀고요. 그리고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국방과 안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야당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소구력이 있었다 보고요. 이현주 후보 역시 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구호 옆에
경제 관련된 지적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라고 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최고위원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당원들도 언론에서 부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만 부각해서 얘기를 예. 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 조합되면서 굉장히 이 여권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는 수단으로 이 지도부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기남 교수님과 제가 정혁신 변호사께 이현주 후보요. 이현주 후보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총선당 영입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저격수 뭐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문재인 저격수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 이현주 의원의 어떤 그 뭐랄까 투쟁력, 투쟁성 예. 이것들 높게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저런 의원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성으로서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저쪽 야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공격수로서 또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하나의 장수로서 예. 충분히 싸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그것도 경선도 아닌 전략공천을 영입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나 이현주 의원이 과연 당내 구조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지원 사격, 보이지 않는 지원 사격에 의해서 최고위 됐겠습니다만 과연 저격수 이미지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얼마나 큰 대선 가도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두고 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현주 최고 이제 위원 된 거죠. 그 뭐가 생각나냐면 아마존에스가 생각이 나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존에스 3인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예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 되는 거였는데 떨어졌고 예. 나머지 두 사람이 전현희, 이현주 아니었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최고위원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스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게 이현주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이현욱 변호사잖아요. 이현욱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예. 성남시장 나갈 때 지난번에.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이 예. 이현욱 변호사를 제끼고 어쨌든 공천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본인의 뭐 능력이 그런 건지 어쨌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번 그 이현주 의원의 앞으로의 예.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연입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최고위원 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